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로 네, 2019년 9월 1일 일요일 영초사 39기 2차 워크숍 오후 시간이 됩니다. 오전에는 쌤과 같이 스캔법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후에는 초음파 판독 원리에 대해서 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판독 원리. 초음파를 처음 제가 공부했을 때 책을 또 보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초음파 영상의 해망조마, 간혈간조는 어떻게 써나냐면 작을 때는 고액호로 보인다. 그런데 해망조마가 크거나 변성이 생기면 안에 헤테로지네스가 믹스드 에코로 보인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니까 리버 시로스나 패티 리버에서는 저에코로 보인다. 심지어 해망지오마가 아이소에코대가 해망지오마가 보이지 않는 수도 있다. 그러면 왜 됩니까? 고에코, 저에코, 믹스드 에코, 아이소에코 다 졌네. 무에코 빼놓고. 그러면 병 하나에 소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은 병 하나에 소견이 하나가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초음파는 영상이야기라고 하죠. 초음파나 CT나 MRI나 모두 다 영상이야기인데, 영상이야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그림자 의학이죠.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추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영상이학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병리 지식이죠. 병리 지식을 알아야 초음파 지식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의사 중에 추리 작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의학에 내과나 소아과나 환자가 아파가 오면 기침 나는 원인도 얼마나 원인이 많고 배 아프는 원인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일종의 추리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유명한 셜록 홈즈 나오는 누굽니까 영국의 코난 도일, 본명이 코난 도일이죠. 탐정이 셜록 홈즈입니다. 원래 코난 도일이 의사죠. 그러니까 의사입니다. 스코틀랜드 명문의과대학을 나왔어요. 스코틀랜드 의과대학을 나와서 런던에서 개업을 했는데 개업이 너무 안 됐어요. 환자가 없어요. 그래서 환자는 없고 심심하니까 추리 소설을 써가지고 그기고만 베스트셀러 내가 나중에는 의사 안 하고 추리 소설 작가라고만 업종 변경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의사가 하는 진단이 추리 소설, 우리 환자 히스토리하고 피지컬 보고 영상을 보고 진단을 찾아내니까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추리 작가나 형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보고, 사실 임상병리하고 하는 건 증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진단을 찾는 거 똑같은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초음파의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초음파에 대해서 조금 도대체 초음파가 뭐냐? 울트라사운드, 소리죠. 울트라 하는 말은 울트라 사운드, 사운드는 소리죠. 울트라 하는 말은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16에서 2만 헤르츠죠. 2만 헤르츠인데 이 주파수보다 더 높은 걸 울트라 사운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연계에서 우리하고 같이 초음파를 하는 친구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박쥐, 하나는 돌고래죠. 박쥐는 우리한테 굉장히 유용한 동물이죠. 해충들을 잡아먹으니까 아주 우리한테 인간에 유익합니다. 돌고래는 아주 머리가 똑똑한 친구죠. 그래서 수족관 같은 데나 수양박물관에 묘미 대행진을 하고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거죠. 둘이 다 초음파를 쐈는데 둘 다 주파수가 틀려요. 여기에는 박쥐는 근거리에 정밀한 초음파 때
프리퀀시가 높고 그 도달거리는 짧죠. 야는 어떻습니까? 돌로 멀리까지 가야 되죠. 주파수가 낮고 야는 주파수가 높죠. 고주파. 여기는 고주파고 여기는 저주파죠. 물론 저주파라 해도 이거보다는 우리가 가청을 들을 수 없는 주파. 이 정도의 주파수는 공기를 통과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어학용에서 사용하는 어학용의 주파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2만에서 2만 헤르츠에서 15만 헤르츠를 사용합니다. 아이고 2만이 메가헤르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2메가헤르츠에서 15메가헤르츠까지 사용합니다. 메가헤르츠 하는 것은 100만입니다. 200만에서 1500만이에요. 200만. 엄청나게 높은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높은 주파수는 공기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공기를 통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프루브를 사용할 때 여기다 젤을 사용합니다. 스킨, 젤을 사용합니다. 젤을 사용 목적은 초음파가 젤을 통해서 스킨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탐촉자하고 스킨하고 접촉을 좋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초음파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그 물리학적 현상을 일으킵니다. 자, 초음파가 들어가 강한 반사체하고 부딪히면 대부분 반사를 해버리겠죠. 그렇죠. 또 아주 물처럼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면 투과를 해버리겠죠. 투과. 강한 대부분 다 반사를 하면 고회포가 나올 거고 다 투과해버리면 무회포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초음파는 이제 와서 일부는 반사가 되고 일부는 통과되겠죠. 그렇죠. 일부 반사, 일부 통과되면서 일부 반사, 일부 통과되고 흡수가 되어버리겠죠. 흡수, 일부 흡수.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통과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초음파 빔이 물건하고 이 물체하고 만나가지고 산란을 일으키는 수가 있죠. 산란. 그게 초음파 B가 완전히 강하게 반사는 못 되고 부딪체가 약한 반사를 해가 산란을 일으키죠. 특히 이제 산란을 일으키는 물질은 지방 같은 거나 여러분 콜레스테롤 같은 거는 산란을 일으키죠. 산란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초음파가 경계가 스무스한 결절에서는 굴절을 일으키죠. 굴절. 경계가 스무스한 데서는 초음파 빔을 굴절을 일으키는데 안으로 바깥으로 굴절을 일으키기도 하고 안으로 굴절을 일으킵니다. 리프렉션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초음파가 물질을 통할 때 어떤 그 현상이 있냐면 첫째 반사, 두 번째 투과, 세 번째는 일부 반사, 일부 들어가서 흡수, 산란, 굴절 이런 이제 물리학적 현상을 일으키는 이것이 초음파 영상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초음파 영상에서 에코를 한번 볼게요. 첫째는 무에코. 우리 몸에서 무에코를 일으키는 물질은 어떤 거냐 하면 물, 혈액, 림프액 세 가지죠. 물, 림프액, 혈액 이거는 이제 무에코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몸에서 대표적인 것은 설명을 하면 간낭종을 설명해요. 헤파티시스트죠. 간낭종으로 좋습니다. 간낭종은 어디서 생기냐면 바일닥트가 생기는 거죠. 바일닥트가 램 안에 딜라테이션 돼가 다른 메인 바일닥트 연결이 안 되면서 그 바일닥트가 딜라테이션 되면서 시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헤파티시스트가 뭐냐, 우리가 어릴 때 태생이라 발생할 때 바일닥트가 생기는데 이 바일닥트가 메인 바일닥트하고 연결 못 되고 있는
남아있는 찌끄레기 바일락트 있는데 거기 나이가 들면서 물이 채이면서 달라테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일닥트는 오리진이 헤파티시스트는 바일닥트니까 헤파티시스트 하는 것보다는 바일닥트 시스트 하는 게 뭐 아나토미가 네임이 맞는 거죠. 그러면 바일닥트 시스트 헤파티시스트는 에피세리움으로 나뉘어 있어요. 상피셰프로. 그러니까 이거는 트루시스트. 우리가 시스트에 트루시스트에 있고 슈도시스트가 있는데 슈도시스트는 대표적인 거 판크레아스 슈도시스트 있잖아.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생기면 액체가 나오고 판크레아 주스가 나오고 그게 우리 복강으로 나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메센트레 와가지고 안 번지도록 둘러싸잖아요. 그게 바로 슈도시스트. 슈도시스트는 에피세리움으로 라이닝 안 되고 커넥티브 티슈로 라이닝 됩니다. 그게 시스트가 아니라는 말이야. 이거 에피세리움으로 라인이 되면 트루시스트, 에피세리움 아닌 커넥티브 티슈로 라인되면 슈도시스트. 그렇죠. 자, 물입니다. 이게. 그러면 초음파가 시스트가 에피세리움 라인이 되면 표면이 어떠냐면 스무스하죠. 그렇죠. 그렇게 에피세리움 자체는 워낙 얇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에피세리움 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 헤파티시스는 경계가 비교적 스무스합니다. 다음에 초음파 빔이 이렇게 물을 통과할 때는 초음파 빔이 물을 잘 통과하니까 요 안에는 반사가 되는 게 없으니까 무에코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후방 음량 증강을 동반합니다. 후방은 이제 문을 조금 닫아주십시오. 소리가 납니다. 후방 음량 증강. 자, 이제 후방 음량 증강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초음파 빔이 물을 통하면서 음량이 커진 게 아닙니다. 커진 게 아니고 감쇄를 거의 일으키지를 않았거든요. 감쇄를. 그렇게 여기에 통과하면서 산란이나 흡수가 안 되고 그냥 잘 통과했기 때문에 자기의 초음파 강도를 그대로 가지고 뒤에 갔어. 초음파 기계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뒤로 갈수록 음량을 증폭을 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초음파 빔이 왜 되겠어? 위에는 아주 잘 나오고 밑에는 시커멓게 되잖아.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분하게 보이기 위해서 뒤에서 오는 영상은 증폭을 시켜가 전체적으로 화면이 균질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뭐 늘 이야기했지만 의과대학에 시험을 치면 옛날,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때는 경대학 할 때는 제1등의 성적에 플러스 해가지고 100점으로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1등이 80점이고 꼴찌가 40점을 냈다면 플러스 20회가 100점, 60점을 만들어주거든요. 이러면 제시가 없는 거죠. 근데 불행한 일이 가끔 생겨요. 1등이 90점이고 2등이 꼴찌가 20점만 10점에가 100점, 30점 이런 데만 발이 제시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제시 안 치는 사람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거의 드물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후방음량 왜 증강이 생겼냐면 초음파 빔이 이걸 통과하면서 음량 감쇄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음량 증폭을 받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초음파에서 이 반사, 초음파의 반사는 두 물질의 임피던스 차이가 많은 경계면에서 반사를 한다 했죠. 간실질하고 물하고는 음양 계면차가 임피던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물질이 매질의 속도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요 경계면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반사는 와요. 그래서 여기에 반사고 여기를 경계면 오해코로, 이 중요한 소견입니다. 경계면 오해코로. 그렇죠. 경계면 오해코로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항은 이게 스무스한 경계를 가질 때 초음파 빔이 요 경계면에서 굴절을 하는데 물인 경우에는 안으로 굴절을 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벨로시티가 물은 초음파가 잘 통과하지만 속도가 늦어요. 주위의 조직, 간 조직에 비해서. 그러면 속도가 빠른 데서 속도가 느린 데로 갈 때 경계면에서는 안으로 굴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보드가 물살이 센 데서 물살이 약한 데로 가면 보드가 안쪽으로 굴절하고, 물살이 약한 데서 물살이 빠른 데로 가면 보드가 바깥쪽으로 굴절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그러면 요하고 비교되는 걸 하나 할게요. 자, HCC가 있죠. 스몰 HCC가 좀 큰 HCC. HCC 중에서 이 스몰 HCC나 HCC 작은 경우에는 안에 헤파토사이트가 굉장히 밀집이 되거든요. 암이라고 하는 건 세포의 정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간에서 리제네이팅 노즐, 재생결절 있잖아요. 재생결절은 주위 간 조직에 비해서 간세포가 디스트랙션 되면 간세포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호르몬은 아니고 그게 나오거든요. 나와서 재생 촉진 인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세포를 프롤리퍼레이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리제네이팅 노즐은 정상 간 실질에 벌써 헤파토사이트 밀도가 2배 정도 돼요. 그러면 HCC는 밀도가 몇 배야 돼요? 6배. 그렇게 세포가 확 밀집이 패킹 되는 거죠. 그리고 HCC는 간의 정상 조직의 구조가 디스트랙션 되고 only 헤파토사이트만 꽉 차게 되는 거죠. 밀도가 높아요. 그러면 세포의 밀도가 높아지고 균질한 세포로 구성되면 초음파빔이 반사를 잘 안 하고 잘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CC의 세포 밀도가 높아지는 스몰 HCC의 경우에는 저해포로 나와요. 그 다음에 경계면은 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불규칙하겠죠. 네, 불규칙합니다. 불규칙. 왜냐하면 에피세리움 라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위에 파이브러스 티슈로 라이닝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 시스트하고 HCC는 하나는 무에코 하나는 저에코인데 저에코 무에코가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가 되죠. 야구에서 3할 때 타자가 하고 2할 9푼 구리하고는 한 시즌에 5개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 안타 5개예요. 그렇지만 2할 9푼 구리는 평범한 타자고 3할이 돼야 강타자로 그게 3할 때 크롭에 들어가잖아요. 야구에도 10승을 하느냐 9승을 하느냐 차이가 10승을 하면 대단한 투수가 되는 거고 9승하면 평범한 투수가 되는 거고 그 10승 9승이 타자는 3할 2할 9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턱걸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하고 거의 차이가 안 보여요. 그러면 HCC냐 헤파틱 시스터냐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면 이걸 감별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문제. 그러면 HCC도 뒤에 보면 후방음량 증강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반사가 적게 해가 후방. 근데 이 후방음량 증강은 HCC에는 굉장히 높지만 여기는 약하죠. 그러면 시스터하고 HCC의 감별의 포인트는 뭐냐? 첫째는 경계가 스무스하냐, 경계가 좀 일레겨. 그것도 사실 애매하지. 제일 후방음량 증강 둘 다 있는데 이거는 강하냐 약간 이것도 애매하죠. 가장 명백한 증거는 바로 이겁니다. 요게 경계면에 요 에코가 여기는 시스터는 분명한데 여기는 없죠. 왜냐하면 요놈하고 요놈은 본질적으로 세포의 밀도의 차이지 세포는 같지 않네. 동질이잖아. 그래서 HCC는 여기 경계면 보에코가 없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는 강에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에코. 네. 강에코, 고에코 뭐 구별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강에코는 후방 음량 증강을 후방 섀도를 동반하는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걸 강에코라고 하죠. 네. 그래서 뭐 같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가 강에코, 보에코의 대표적인 것이 석회화 병변이죠. 자, 칼시케이션. 석회화가 이렇게 있으면, 초음파빔이 와서 대부분 반사를 해버리죠. 반사를 하고 일부는 들어가가 흡수가 되가 뒤에는 후방 음영을 만들어요. 그렇죠. 통과하는 게 없으니까 석회화. 그렇죠. 부딪히가 대부분 반사하고 일부는 들어가가 흡수가 되어버리고 뒤에는 섀도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석회화죠. 근데 석회화서도 표면이 러프한 서페이스, 표면이 스무스한 게 있고 러프한데, 표면이 러프한 서페이스의 석회화는 초음파빔이 여기에 부딪히면서 막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앰플리튜드 체인지가 생깁니다. 표면이 이렇게 막 하면 좀 빔이 이렇게 와가 그냥 반사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막 이렇게 막 산란을 막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칼라 도플러에서 이 트윙클링 아티팩트를 만드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신장에 스톤이 있을 때, 리날 스톤이 있을 거나 바일닥터 스톤이 있을 때, 스톤이 작을 때는 이것이 스톤인지 아닌지 구별이 애매하죠. 스톤이 섀도우를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3mm는 돼야 되거든요. 3mm 정도가 돼야 섀도우가 생기는데 3mm보다 적으면 섀도우가 잘 안 생깁니다. 그럼 후방 음영이 안 생기면 이게 결석인지 아닌지 알 수. 특히 신장에 쓰는 중심에코 복합체가 보에코인데 그게 스톤도 보에코다. 그러면 섀도우 안 생기면 이게 스톤인지 아닌지 알 수. 칼라 도플러에서 트윙클링 아티팩트 나면 이것이 스톤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중요한 이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석회화 다음에 자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지방. 자 지방은 우리 선생님들 대부분 초음파 처음에 지방 이꼬르 고에코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방 이꼬르 고에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방에서 지방 패티 리버는 고에코로 보이죠. 그런데 피하 지방은 굉장히 다양하게 보입니다. 저에코로 보일 수도 있고 고에코로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소에코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자 지방간에서는 간이 이렇게 리버가 있으면 지방간에 있으면 표면에는 고에코로 보이고 위쪽에는 심부 감쇄로서 간의 깊은 부분은 에코가 떨어지죠. 그러면 지방간을 왜 고에코로 보이느냐?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자, 헤파토사이트가 간 세포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뉴클레우스가 있습니다. 핵이 있고 주위에 팻이 이렇게 많이 어큐뮬레이션 되었습니다. 팻이 어큐뮬레이션, 요거 팻이고 요 뉴클레우스입니다. 간 세포가 지방간이 생기는 메커니즘은 두 개 있죠. 하나는 간으로 지방이 많이 들어오면 헤파토사이트에 팻이 어큐뮬레이션. 또 하나의 메커니즘은 간이 이스케믹 체인지나 톡식 체인지를 일으키면 간에서 생긴 사이토플라즘에 생긴 팻을 바깥으로 배출을 했는데 그 배출이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방간도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안에 세포 안에 그 팻이 큰 마크로 베시큘라 팻이 있고 마이크로 베시큘라 팻이. 어느 놈이 더 나쁘겠습니까? 마이크로가 나쁘죠. 마크로는 팻이 많이 들어가 생긴 어큐뮬레이션이고 마이크로는 안에 있는 헤파토사이트나 간 세포의 데미지 때문에 배출을 못하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팻이 지방간에 요 점 하나가 뭘 의미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요 점 하나가 폐 하나의 점이 아닙니다. 자, 초음파가 여기에 딱 폐시에 부딪히면 산란을 일으키죠. 산란이. 여기에도 폐시하면 산란을 일으킵니다. 무수한 산란파가 생기죠. 산란파가 합쳐져 가지고 반사되는. 그게 지방 간의 고에코는 산란파가 합쳐져서 돌아온 거죠. 그렇게 요 한 점은 무수한 산란파가 서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산란파가 합쳐져가 돌아오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 산란파 이상 간격이 좁아야 되죠. 산란파 요만큼밖에 안 돼. 이만큼 떨어지면 뭐 만나고 자시고 할 것 없죠. 산란파가 아주 좁은 데서 무사히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산란파의 파장 그 길이보다 짧은 범위 내에 무수한 산란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이 산란파가 서메이션 할 수 있는 매질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이 폐하고 폐 사이에 커넥티브 티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방간에 서브 Q의 지방간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방간이 이렇게 지방 피하 지방인데 이 지방은 저액호로 나와요. 저액호. 자, 왜 저액호로 나왔나? 이거는 폐 자체잖아. 폐 자체거든. 그러면 그 폐에 부딪혀도 산란해가지고 스메이션한 물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서 지방 조직에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고액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 뻗어난 마가린을 붙였는 걸 초음파로 해보면 고액으로 나오는데 높으면 저액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뻗어난 마가린이 굳어지면 거기 안에 지방 플러스 공기가 들어가는데 녹아보면 공기 다 없어지고 지방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 더 설명해. 우리가 그 충수염, 급성 충수염이 생기면 충수염의 소견 중 하나가 충수 조위의 지방 조직 에코가 증가된다거든. 여기 아펜디사이트 있으면 아펜딕스가 이렇게 종대가 되고 충수 종대가 되고 충수 주위에 지방 조직 에코가 증가되거든. 그래 고에코로 나오죠. 자, 나는 처음에 배울 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펜디사이트 생기면 아펜디 주위에 팻이 많이 어큐레이션 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 이 충수에 염증이 생기면 여기에 있는 염증세포, 림포사이트, 뉴트로필이 침윤이 되죠. 그러면 초음파 빔이 들어가가 폐에서 산란을 시키는데 그 산란에 뉴트로필, 림포사이트가 매개 물질이 돼가지고 반사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어큐트 인플레이션의 충수 주위에 지방 조직 에코가 증가된다 하지 지방이 증가된단 말은 안 하거든요. 우리가 캔서 했을 때 그 콜론 캔서나 스토마 캔서가 생기면 캔서 세포가 주위 조직으로 침윤이 되면 주위 조직의 에코가 증가돼 버리잖아. 그거는 암 세포가 주위 조직을 침윤해서 폐쇄 주위 조직 폐쇄 산란이 암 세포를 스메이션해서 매개로 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저보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할게요. 여기 제일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콜로이드입니다. 콜레스테롤. 우리가 콜레스테롤 중에서 대표적인 콜레스테롤 폴립이 있고 콜레스테롤 스톤이 있죠. 자, GB의 스톤의 경우에는 스톤이 벌써 이렇게 초음파에서 고액으로 나오고 뒤에 섀도우가 있죠. 근데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죠. 초음파빔이 스톤을 부딪혀가 표면을 반사하고 밑으로 가가 또 되고 이렇게 해가 뒤에 섀도우가 생겼는데 콜레스테롤 폴립은 섀도우가 없죠. 없잖아요. 스톤은 움직이지만 폴립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폴립은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담낭백에서 돌출했는 거죠. 돌출하면서 여기에 앱세리움이 있고 여기에 무수한 히스테오사이트가 콜레스테롤을 엔갈핑했죠. 히스테오사이트 안에 무수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초음파 비임이 어떻게 되느냐? 요 히스테오사이트 안에는 콜레스테롤을 부딪혀가 산란을 일으키가 마치 지방간처럼 여기에서 스메이션 대가 돌아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콜레스테롤 폴립은 보면 초음파 영상에서 점점점점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초음파빔이 히스테오사이트 안에 있는 폴립 안에 있는 히스테오사이트 콜레스테롤 무수하게 산란을 일으키가 이 산란파가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왜 섀도우가 안 생기느냐? 요 히스테오사이트는 산란파를 이렇게 고액화 되지만 나머지 커넥티브 티슈는 초음파빔이 잘 통과하기 때문에 산란이 뒤에 섀도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지요? 네. 네, 자,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콜로이드가 있습니다. 콜로이드가 고액화로 보이죠. 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사이로이드 그랜드를 봅니다. 사이로이드 그랜드는 이 갑상선에는 고액화로 보이는데, 갑상선 실질은 왜 고액화로 있는? 조직학적으로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폴리큘러 앱세리움으로 폴리큘러 앱세리움이 있고 이 안에 콜로이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콜로이드 자체가 고액화거든요. 콜로이드가. 그 다음에 이 앱세리움과 콜로이드 경계면에 반사대가 고액화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실질은 고액화로 보입니다. 근데 갑상선의 암 중에 가장 많은 게 유도암이죠. 유도암이 제일 많습니다. 유도암이 앱세리움에 생기면 암세포가 생기가 주위 조직을 침륜해버리면 이 유도암 되면 그러면 갑상선에서 에코가 어떻게 돼요? 유도암은 저에코로 나오죠. 왜냐하면 세포가 밀집이 되고 그 다음에 콜로이드를 리플레이스먼트 없애버리고 이러니까 저에코는 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고액화. 그 다음에는 고액화로 보이는 것이 파이브러스 티슈입니다. 섬유결합 조직이죠. 자,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이 예를 보면 페리페랄 콜란지오시, 페리페랄 말초 단간화, 간내단. 근데 책을 또 읽어보면 이상하게 써놨어요. 말초 단간화는 어떤 책은 고액화로 쓰고 어떤 책은 저액화로 쓰는 책도 있어요. 그럼 말초 단간화는 이제 이게 당간 세포에서 암이 생겨가 주위 조직에 간 실질을 침륜해 들어가거든요. 침륜 들어가가 파이브러 티슈가 굉장히 많은 조직이라서 파이브러 티슈.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말초 단간암도 종류가 대부분 파이브러 티슈가 많고 세포 성분이 적어요. 이런 암은 고액화로 보이는데 어떤 말초 단간암은 파이브러 티슈가 적고 세포 성분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액화로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주위 간하고 또 영향을 받아요. 어떤 조직인데 이 조직이 파이브러 티슈가 많고 세포가 적으면 고액화로 나와야 될 건데 주위가 고액화되면 왜 돼요? 저액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고액화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변수가 있는 거죠. 자체 결절이 세포 성분이 많고 파이브러스 어떠냐, 또 주위의 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고에코도 나올 수 있고 저에코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인 체간암이죠. 췌장암. 췌장암의 대부분은 체간에서 생겼죠. 판크레아스 닥트에 생겼습니다. 판크레아스의 구조는 보면 이렇게 애시나이가 있죠. 애시나이가 있고 여기 페리페랄 판크레아스 닥트, 스몰 판크레아스에서 점점 커져가 나중에 메인 판크레아스 닥트가 메인 피가 됩니다. 그럼 판크레아스 캔서는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요 스몰 판크레아스 닥트에서 판크레아스 닥트 캔서, 스몰 판크레아스, 여기에서 판크레아스 캔서가 생기가 주위를 침륜해가 들어가죠. 침륜해. 판크레아스 캔서는 파이브러 티슈가 아주 많고 혈관 성분이 적은 종양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렇다면 파이브러스 티슈가 많고 세포 성분이 많은 종양은 고에코로 보이는 게 본질적입니다. 그런데 판크레아스 캔서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자, 판크레아스 캔서를 초음파 속에는 보면 판크레아스 닥트가 딜라테이션 되고 저에코 종결. 요거는 체간의 확장이죠. 자, 그러면 판크레아스 캔서가 왜 저에코로 보이느냐? 나이가, 판크레아스 캔서는 대부분 40 이후에 많이 생기잖아요. 중고년에. 나이가 들면 판크레아스의 애시나이가 아트로피 되고, 판크레아스 애시나이 주위에 페시 어큐뮬레이션 되는 거죠. 그러면 판크레아스 에코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 판크레아스 아주 새까맣게 보이는데, 노인들은 올드에이지나 당뇨병은 하얗게 보이거든요. 왜 그렇게 보이냐면 판크레아스 애시나이 주위에 페시 어큐뮬레이션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판크레아스 캔서가 생기면, 판크레아스 캔서는 파이브러스 티슈가 많고 이 혈액 성분이 적은 조직이기 때문에 고에코로 보여야 될 건데, 주위에 지방 침륜이 많고 그래 되면 상대적으로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의과대학에 들어오니까 중위권으로 떨어져 버리면 부모님이 굉장히 노발대발 하는데, 워낙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판크레아스 캔서가 제거로서는 바로 주위 조직의 상대적으로. 자, 그럼 판크레아스 닥트는 왜 확장이 되느냐? 판크레아스 캔서가 메인 판크레아스 닥트에 메스가 생겨가 판크레아스 옵스트럭션 시키는 것이 아니고, 페리페럴에서 판크레아스 캔서가 생겨 점점 커져가 메인 판크레아스를 감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페리페럴에서 판크레아스 캔서가 점점 정식가 메인 판크레아스 닥트를 감싸버리면 왜 돼요? 그렇죠? 딜라테이션 되는 거죠. 그 메커니즘이 여기에서 생기가 옵스트럭션 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거까지. 그 다음에는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돼가 배가 고프겠습니다. 전부 다 하이포글라이세미아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금하고 드리겠습니다. 제에코. 자, 우리 몸의 대표적인 제에코가 뭐냐면 근육입니다. 근육. 머슬이죠. 근육은 치밀하고 균질한 세포이기 때문에 초음파 빔이 잘 통과돼가 저에코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저에코. 그러면 어떤 결절이 있는데, 고에코 결절이 있고 저에코 결절이 있죠. 자, 그러면 고에코 결절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내가 설명했죠. 구성 성분이 고에코 물질로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콜로이드가 있거나 콜레스테롤이 있거나 칼시피케이션이 많거나 이런 거 있어요. 고에코 뮤신 같은 게 많거나 이런 거 하면 고에코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 성분이 고액화이라도 헤망지오마처럼 헤테로지너스 조직인데 반사르마이가 고액화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저에코는 어떤 대체로 저에코 물질은 초음파빔이 잘 통과하고 균질한 조직이거나 세포 성분이 많고 밀집이 될 때, 이럴 때는 또 하나 변수에 인플레메이션이 생기가 플루이드가 보이면 되죠. 에코가 떨어지잖아. 우리 술을 마시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위스키나 이런 거 스트레이트로 마시는데 일본 사람은 왜 마시죠? 미저하리케 물타가 마시거든요. 도대체 물타가 먹으면 니 맛도 이 맛도 저 맛도 아닌데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마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술 먹는 거 보면 놀리죠. 한국 사람 술 엄청 세다. 일본 사람 저 물타가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 생겼는데 인플레메이션 처음에는 림포사이트 뉴트로필이 침전되면 고에코로 보이다가 조금 해서 혈관이 딜라테이션 되가 플루이드가 오면 에코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2부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빨리 집으로 가십시오. 2시 반이 됐습니다. 배고픕니다. 하이포